좀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터트리고 총만 싸제 끼면 하루 일과가 끝나요. 호드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좀비를 봤다면 총알을 때려 붙는 게 주요 메커니즘이에요. 누가 늪에 빠진 좀비를 구해주겠냐마는 어쨌든 선택지는 다 죽여라 뿐입니다. 뛰어가며 총 갈기는 거 말곤 할 게 없는 이 게임을 저는 왜 했던 걸까요? 베타 버전부터 출시 버전 엔딩까지 답은 정신 나간 대화 때문입니다. 주인공 파이로는 제정신이 아니며 말하는 게 사이코라서 엔딩까지 플레이했어요. 그리고 이 사이코 같은 대화를 스토브 인디에서 번역했습니다. 스토브 인디는 꽤 독특한 집단인데 들어본 적 없는 해외 인디 게임을 번역해줘요. 게임 내용은 지금까지 살펴봤으니 호드코어에서 볼 수 있는 멋진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로가 안나를 처음 만난 날 좀비를 다 잡고 한마디 합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다고요. 안나는 네가 질러놓은 불 때문에 죽을 뻔했다며 화냈고, 파이로는 네가 죽을 뻔해서 역대급으로 재밌는 하루였다고 대답합니다. 한 건물에 들어갔을 때 안나가 여길 계속 돌아다니다간 한입 물릴 것 같다고 했어요. 파이로는 여기 뱀파이어가 있냐고 헛소리합니다. 방금까지 좀비랑 싸우다 물릴 뻔했는데 말이에요. 건물 안에 좀비를 다 태우고 갇혀있는 인간들을 구하러 가면 하라번과 닭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대화가 끝나고 안나가 먼저 우리랑 손잡자고 제안합니다. 하라범은 내 손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지혜와 전략의 승부를 겨루자고 해요. 그건 바로 카드덱 게임. 하라범이 골방에 갇혀 지내며 만든 게임인데 하스스톤과 비슷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캠프로 돌아가려고 하면 파이로가 보이지 않아요. 파이로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다며 건물에 불 지른다고 늦었습니다. 플레이어는 두 가지 진영을 번갈아가며 플레이합니다. 하라범이 리더인 용병단 캠프, 나나 할머니가 리더인 스크래퍼 캠프. 두 진영의 스토리는 만화 컷신으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만화는 난해해서 두 진영 간의 이해관계를 알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인게임에선 방어력 좋은 피자 모자, 좀비 대가리 모자를 착용하는데 만화 캐릭은 정상인처럼 미친 모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만화 캐릭과 게임 캐릭이 매칭이 안 됐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 인물들이 갑자기 웃고 갑자기 화내는 사이코패스처럼 보였으며 진짜 사이코인 파이로까지 개소리하니 알아먹을 수 없는 멋진 게임이 됐습니다. 제대로 들은 건 이름 소개뿐이었어요.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문 버전을 팝하고로 플레이해봤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게임이라는 걸. 엔딩에 다다르면 두 가지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진영의 캐릭터로 내가 키워놨던 또 다른 진영의 캐릭터를 조져야 하죠. 열심히 키워놨던 캐릭터가 한 놈씩 내려오면 생각할 거 없이 총을 갈겨요. 엔딩은 두 진영의 리더 하라범과 할머니가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사실 할머니가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오성 장군이었던 하라범이 바이러스 사용을 허가했던 거였어요. 인류를 파괴하고 새로운 인류를 재건하기 위해 힘을 합쳐 이 짓거리를 한 거였죠. 훌륭한 엔딩의 마지막 씬을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파이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절한 사이코패스 파이로도 있죠. 예압 타올라라. 다양한 탈 것들로 적을 박살내는 액션, 총 쏘면 당연히 들키는 잠입 액션, 몰려오는 적들을 죽이는 디펜스 미션 등 다양한 미션과 아이템 제작으로 성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 타고 다 밀어버리는 쾌감을 즐기고 싶고 시원하게 좀비 터뜨리고 싶다면 나쁘지 않은 게임이에요. 독특한 개발자들이 모여 독특한 발상으로 시작된 게임, 어슬렁거리는 마을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 오염된 지구. 인간들은 땅에 살 수 없어 괴물 등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환경 파괴범 인간이 자기 등에 올라타는 거 보고 처음엔 기겁한 괴물이었지만 지금은 인간과 딜을 했어요. 자신의 등에 있는 자원, 나무, 돌, 들판을 그들에게 주고 인간이 만들어주는 거대 주먹밥을 얻어먹기로 했죠. 버섯 20송이로 치대서 만든 주먹밥은 만드는 것이 오래 걸리고 버섯 재배에 노동력이 필요해서 마을 발전을 더디게 해요. 그래서 저는 공생관계를 깼습니다. 밥 안 주고 마을 발전에 힘을 쏟았어요. 배고프면 알아서 풀 뜯어먹길래 주먹밥에 별로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배고파진 괴물은 역시 인간은 믿으면 안 되는 생물이라며 사막에 들어간 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걸어라고 말했지만 그놈은 거절했어요. 인간이 목말라 뒤질 때까지 사막에서 버틸 생각이었던 겁니다. MBTI 유형 중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유형인 저는 버섯 농장을 급하게 시작했어요. 주먹밥을 만들고 주먹밥 던지는 투석기도 만들어서 빠르게 괴물한테 던졌습니다.
두 번 연달아 밥 얻어먹고 열기구 타고 온 의사가 자기를 케어해주니 괴물은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조금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괴물 온누가 다시 걸으면서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고 정글에 들어가서 다시 물을 채집했어요. 물은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물이 있어야 버섯을 재배할 수 있으며 버섯으로 괴물 온누한테 주먹밥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 허브를 재배할 수 있고 온누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인간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빨간무 농사나 밀농사로 물 낭비하시겠다면 뭐 말리지 않겠지만 밀과 물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인간들은 배고픔을 자주 느껴요. 미래의 인간은 단일 과일에 최적화되어 있어 야생 블루베리만 조지면 평생 배고픔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물을 줄 필요도 없어요. 게임 시작 후 블루베리 군락을 찾은 뒤 채집 전문가들을 고용하세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게 이 게임 최고의 팁입니다. 미지의 깨끗한 땅으로 이동 중 만나는 위기는 바로 오염된 공기예요. 이 구간을 지날 때는 온누한테 소리 질러 뛰라고 명령하세요. 맨날 명령 거절하는 괴물이지만 지도 뒤지기 싫어서 빨리 뛰어갈 겁니다. 고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쓰레기 공기는 인간과 식물을 조져 놓습니다. 검은 공기를 지나면 독에 중독된 나무나 잡초가 생기는데 서방서 대신 방아서를 빠르게 지어야 합니다. 방아서로 오염된 식물을 태울 수 있거든요. 기술 태클을 못 올려서 방아서를 짓지 못한다면 주민을 보내 썩은 나무를 베어도 됩니다. 근데 아무리 빨리 똥나무를 없애도 독이 퍼지는 게 더 빨라요. 덤으로 주민도 똥똑 올라 허브를 낭비하게 되고 허브를 못 먹은 온누가 신경질 낼 겁니다. 열심히 나무를 태워도 마을이 골로 간 적 있어요. 멀리 떨어진 숲이 오염됐을 때 마을까지 영향을 주지 않아 방치한 적 있는데 생각해보니 여긴 괴물 등이었고 괴물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오염된 식물이 포자를 퍼뜨려 주변을 조졌기 때문에 마을 곳곳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블루베리 농장 박살, 농경지 박살,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 독가스, 온누는 작살난 등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판잣집의 안일함과 멍청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방금 주민 캐틀린이 죽었군요. 퇴근길에 밟은 도궁덩이에 발목이 오염돼 사망했습니다. 블루베리 하나 못 먹고 방역 작업하던 영웅은 배고파 사망해요. 게임 오버. 당신의 모든 일꾼들이 죽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모든 악의 근원은 나무란걸. 나무가 오염돼서 포자를 퍼뜨리고 인간과 덩치 큰 공룡을 조집니다. 이번엔 나무를 다 없애버릴 거예요. 마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최대한 나무를 조져놔야 해요. 환경 파괴로 검은 공기가 생겼고 그 검은 공기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 다시 나무를 파괴해야 하는 미래입니다. 나무를 거의 밀었으니 본격적으로 마을 발전을 시작해요. 블루베리 군락지에 채집소를 건설하고 식량 창고와 텐트를 만듭니다. 이제 온누 등의 관상용 나무만 남았으니 위기 없이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온누가 배고프다고 자꾸 징징대긴 해도 버섯 농사를 하고 있으니 괜찮아요. 그렇게 온누는 배고파 뒤집니다. 게임 초반 무리한 벌목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 연구개발이 늦어졌고 주먹밥 만들어 던지는데 필요한 건물 4개를 짓지 못해 온누가 뒤졌어요. 데모 엔딩의 순간을 말하자면 맵의 절반이 오염된 상태에서 방역 건물로 바리케이트 쳐 최대한 독이 마을로 넘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이때 똥구름이 다시 몰려왔는데 색깔이 심상치 않았어요. 지도를 보니 거대 오염 지역이었으며 온누도 망했다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렇게 게임 오버 되는구나 했는데 이게 바로 엔딩이었어요. 인간과 동물의 공생관계가 재미있고 협동으로 오염된 공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신선했던 게임이었어요. 앞으로 다른 부족과의 전투나 괴물끼리의 전투가 추가된다면 멋진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스토브 인디에서 아톰 RPG를 한글화 했습니다. 5월 17일 출시인데 덕분에 저도 스토리 영상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의 제멋대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